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 아침이 아주 쌀쌀하고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날씨가 추운 만큼 하늘은 굉장히 맑은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 바람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저쪽 중국에서부터 바람이 안 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좀 시골집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달라서 조금 춥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춥고요. 아침에 날씨를 보니까 영하 한 13도, 춘천은 영하 18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실 때 감기 안 걸리실 수 있도록 좀 꽁꽁 싸매고,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건조했어요. 굉장히 건조. 그리고 추우니까 아무래도 난방을 더 세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집이 점점 마르죠. 그래서 감기에 치명적인 게 추운 날씨도 있지만 건조함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니까요. 건조하지 않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조하면 눈가에 주름도 더 들어오지. 네. 자, 오늘 미국 시장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하락이야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내용 따지고 보면 이게 정말 큰 하락이냐, 이 정도의 하락을 본격적인 엄청난 하락으로 봐야 되느냐, 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S&P 기준으로 1.03% 떨어졌고, 다우는 안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1.48% 떨어졌고, 나스닥은 떨어지다가 회복을 시켰습니다. 전일 너무 많이 떨어졌었던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그리고 장중에는 하락 출발했다가 상당히 많이 올리면서 0.07%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주간 상황들로 따져보자면 미국 나스닥은 2.75% 떨어졌고요. S&P는 1.5%, 다우는 1.1% 약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주간 하락률은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엄청난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상황은 엄청났어요.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연준의 태도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파월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준 인사들의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의 발언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데, 오늘 서너 명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중에 비둘기로 여겨졌던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까지도 금리 인상 그 대열에 합류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주간 1%대의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그전에 또 좀 올랐으니까 2.75%의 하락이 그렇게 클 것이냐는 이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하락은 하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발언의 강도를 봐서는 시장이 상당히 세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일 유동훈 본부장님과의 대담을 조금 일찍 편성해서 내일 올립니다. 그래서 둘 다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발표가 있고 난 그날 모였거든요. 그때 나스닥이 폭등했잖아요. 2%의 폭등을 해서 깜짝 놀라서 와, 이게 뭐냐고, 이제 진짜 버블 열차 출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이따 발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발언 대비 시장은 이 정도면 강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채권 시장은 경기는 계속 하강할 거야. 그게 맞아. 라고 경기 하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는 1% 정도 수준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 70달러 선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많이 보는데요. 유가도 1% 정도의 하락이라면 이런 정도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미크론의 상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상황들을 보면 말이죠. 상승 종목, 상위 종목을 보면 줌 비디오 에너지가 9.51%, 펠로톤이 6.6%, 이런 게 올라서 이런 거 보면 이거 또 언택 주식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올랐구나라고 보여지는데, 또 신기하게도 로얄 캐러비안이 5.2% 올라서 조금 섞여 있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리비안이에요. 리비안 주가가 10%대의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연간 생산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차는 버블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버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이 좋고 차가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팔 건데 결국은 그걸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생산 대수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받으려면 일정 부분 생산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 이제 본격화된 게 언제입니까? 모델 3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이제 진카가 나왔죠. 그때부터. 그전에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 3 같은 생산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가 좋아질 건데, 그 전까지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맞는데, 그때의 테슬라 주가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뭐 가격이 높다라고 보는 게 틀리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확산 중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에는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에 달했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뉴욕주의 경우는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확진자 양성률은 7.9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대비. 그 다음에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계속 우리의 희망을 담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걸렸으나 뭐 병원에 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낮고, 그다음 중증으로 넘어가는 비율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게 감기 독감 정도의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서 우리 막 희망에 들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시장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 한 2주간의 약한 것처럼 하다가 3주 넘어가면서부터 확 심해진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진짜 약한지 아니면 아닌 건지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악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퍼지는 과정에서는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의 희망처럼 나중에 감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그냥 감기약만 먹으면 돼. 라는 정도의 수준, 간단한 뭐 복용약 정도만 먹으면 충분해. 라는 그런 수준까지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호재로 둔갑을 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채권 시장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을 안 좋게 봅니다. 경기 하강에 대한 배팅을 더 높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37%까지 빠졌어요. 물론 이제 종가는 1.4%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1.407%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졌죠. 금리가. 물론 이제 단기물은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장기물은 떨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단기물은 어쩔 수 없이 뭐 금리 올리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건 좀 이상한 건데, 장기물은 이거 상황 보니까 뭐 경기 나빠져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저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채권 시장이 조금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언 먼저 말씀드리고 하죠. 그냥 되게 재밌는 존 윌리엄스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10년물 국채금리의 수익 움직임이 보통의 경제 관련 뉴스와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미국에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국채금리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과 시장이 연준의 정책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설명을 해주신 거야. 채권 시장은 그냥 오미크론하고 코로나19 상황만 보고 그거를 그냥 반영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미크론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희망대로 그렇게 강력한 그 바이러스 인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우리 코로나 이 시즌을 끝내는 정말 그런 바이러스라고 느껴지면 채권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어서 금리를 터키가 내렸잖아요. 15%로 기준금리를 14%로 내렸거든요. 15%에서 높은 금리죠. 그런데도 금리 더 올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왜 금리를 내렸냐 좀 이상하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이 정도 금리에서 이 15%에서 14% 낮추는 거는 뭐 그 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터키는 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 증시가 무려 8%, 와, 장중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발생을 했고요. 리라와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요즘 우리끼리 야 터키에 집 사놓자 이런 얘기하는데 달러당 16.91이라라고 합니다. 16.91이라. 아주 뭐 터키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로 계속하네요. 자,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존 윌리엄슨 연은 총재, 뉴욕 연은 총재 얘기부터 들어보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매우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경제 지표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 사이클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거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죠. 금리를 올리는 거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거야. 경기가 과열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이라고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금리 올리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채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아니 채권 시장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채권 시장은 지금 경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까지 올리면 완전 경기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니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채권 시장은 지금 보니까 다른 것보다 오미크론 뉴스, 그 다음에 코로나 뉴스에 집중하고 있어. 그게 제일 큰 뉴스잖아.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언급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센 게 나옵니다. 크리스토퍼 윌러 미국 연준 이사께서는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된 직후 곧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연준 인사가 3월 금리 인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은 새로운 월별 자산 매입 감소 속도가 계속된다면 내년 3월에 매입을 종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첫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기는 경제활동 진전에 달려있다. 원칙적인 얘기는 하셨죠. 경제활동에 따라서 금리 인상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나의 기대를 감안하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 인상은 테이퍼링 종료 직후 정당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3월 달에 FOMC 회의가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회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에 뭐예요? 미국이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감안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게 뭐 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거지. 그런데 3월에 매입 종료하고 나면 그때 보면 경기 상황들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냥 바로 테이퍼링 끝내놓고 금리 인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였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나는 나의 입장을 조정했다. 내년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강한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금리를 2, 3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3회. 야, 2, 3회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연준의 통화 정책은 매우 완화적이다. 와, 이거는 뭐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와. 자, 이래서 지금 패드 와치에서는 3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자, 50% 보고 있고요. 자, 이 점들을 모두 감안해 보면 내년도 3월 달에 금리 인상 진짜 빨라지네. 진짜 빨라지는데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12월, 1월 달에 조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 직전에 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뭐 2월 달이나 뭐 3월 달에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충분히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하면 떨어졌어야 되는데 1%대? 그 다음에 뭐 0. 몇 %대? 물론 전날 빠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주간으로 따져봐야 1%대, 2%대? 그래서 제가 이건
이런 정도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그 전까지 우리가 금리 인상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 경기 상황들이 실제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채권 시장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기고 효과, 올해가 높았기 때문에 내년은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 올해가 높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높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다는 몇 가지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신차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반도체 가격 올라서 반도체 가격 안 올려주면 자동차 반도체 계속 안 만들어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인텔에서 계속 반도체 쇼티지가 2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네가 지금 파운드리 해보고 파운드리를 맡겨보니까 원하는 만큼 수량이 안 나와. 근데 자기네가 누가 뭐래도 지금 뭐 AMD가 대단하든 누가 대단하다 해도 자기네가 아직도 주인이잖아. CPU 시장의 주인 맞거든요,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보이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만드는 수량하고 요청받는 수량하고 비교해보면 쇼티지 상황들이 제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얘네만큼 잘 보이는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23년까지 쇼티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반도체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진출에 대한 가격은 여전히 반영 안 됐다라는 것도 동시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경제지표 유럽연합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는 전년 대비 4.9% 상승을 했고 94년 이후 최고치이고 유로존 통계가 시작된 97년 이후 최고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동훈 본부장님하고 만나는 그거는 저 다음 주에 내일 있게 되고요. 오늘은 뭐가 있냐면 오늘도 재미난 게 나가죠. 오늘도 1, 2부가 나가는데 까먹었네. 네, 오늘도 재미난 방송들이 여러분 나갑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주 재미난 것들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